하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KBS와 총학생회가 주최하는 2018 고려대의 선택 제20대 총장선거 특별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고려대학교 교육방송국 보도부장 유승민입니다. 오늘 방송은 총장 후보자들의 공약과 비전을 들어보는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김동원 후보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김태구 총학생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인터뷰는 크게 두 가지 순서로 나뉘는데요. 우선 각 후보자에게 미리 공유된 공통 질문을 드리고 이어서 각 후보자의 공약을 쟁점별로 정리하여 인터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공통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공통 질문 4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4가지 질문은 모든 후보자님들께 공통으로 드리는 질문임을 알려드립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번 총장 선거에 출마하시면서 어떠한 기조를 가지고 출마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이번에 지금 대학이 전반적으로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제일 큰 문제는 이 대학이라는 게 사회 전체로부터 좀 소외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뭔가 이럴 때는 좀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데 새로운 변화를 하려면 뭔가 새로운 시대, 새로운 리더가 나와서 새롭게 뭘 이끌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뭔가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오게 됐고 더 좋은 고려대학교, 더 좋은 사회, 대학이 사회에 기여하고 공헌하는 것을 확실히 함으로 해서 그래서 대학교가 사회와 소외되는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 그 과거의 그 대학의 아주 중요한 기능을 되찾아야 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출마하게 됐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공통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총장 선거를 준비하시면서 학우들을 위한 대표적인 공약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취업 문제에 대해서 좀 획기적인 대책을 세우는 총장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학교 취업률이 74%입니다. 평균. 그렇게 해왔는데 그래서 80%까지 올리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청년 취업 연구소라는 학술적인 연구소를 만들어서 거기서 어떤 식으로 해야지 이게 청년들의 취업 문제가 해결이 되고 어떻게 해야지 이거를 더 잘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잘 안 되는지를 연구를 해서 아주 국내 최고 수준의 연구소를 만들어서 거기서 많은 연구 성과도 내고 우리 학교에도 도움이 되는 뭐 그런 걸 지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내에 안주하지 말고 자꾸 밖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자꾸 밖으로 내보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외국인 취업 지원팀 만들어서 우리 지금 외국인 학생들이 아주 많은데 국내에서 취업하고 싶어하는 학생들도 많고 그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외국인 취업 지원 프로그램도 신설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 공통 질문입니다. 아마 학생들이 좀 많이 궁금해하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대부분 총장 후보자의 공약에 소통을 중시하겠다라는 공약이 있었습니다. 혹시 교수님이 이제 교수님 재직 시절에도 학우들과 소통을 자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뭐 나는 전공이 노사관계라서 그 항상 기업 CEO들을 모아놓고 오늘도 노사관계 수업 시간에 학부학생 80명 이제 하면서 소통을 강조를 많이 했어요. 이게 노사관계에서 소통이라는 게 한 60%좀 되는 것 같습니다. 소통이 잘 못하면 노사관계가 많이 힘들어지고 소통을 잘하는 CEO가 있으면 노사관계가 많이 부드럽게 가는 경우가 많아서 뭐 즐거운 이들은 나쁜 이들은 소통을 해야 되죠. 저는 항상 나 소통을 강조하는 사람이라서 나도 소통을 아주 많이 하는 그런 지금 이제 사람인데 그때 학부 학생회장하고도 또 자주 면담을 했는데 그때 아마 내 앞에 있는 앉아 있는 지금 총학생회장이 그때 경영대 학생 부회장 학생 회장 부회장이었을 때인데 그때 이제 현 차관이 그 당시에 현대자동차 경영관을 뭐 학부 학생들은 좀 못 쓰게 제한이 많았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그걸 풀어달라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불러서 이제 지시를 해서 풀어주는 식으로 해결한 적도 있었고 전공이 노사관계다 보니까 이 바닥으로 밑으로 가서 현장에 있는 분들하고 얘기를 하고 거기서부터 해법을 찾아서 정책을 실행하는 데 굉장히 익숙하고 제 스타일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뭐 그거는 뭐 그대로 계속 가지 않을까. 처장할 때나 학장할 때나 그렇기 때문에 총장한다고 뭐 사람이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저는 뭐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그게 이제 소신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네, 알겠습니다. 아마 뭐 학생분들뿐만 아니고 다른 학내 구성원들과의 소통과 관련해서도 같이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총 4개의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 들어봤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공통 질문은 개별 질문이 모두 끝난 후에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개별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서울 캠퍼스 총학생회가 준비한 질문입니다. 질문은 총 6개이며 질문의 쟁점은 차례로 소통, 교육, 공간, 인권, 그리고 복지입니다. 네, 역시 가장 중요한 건 소통인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으로 그래서 소통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총장 오피스 아워를 지정해서 교내 구성원 누구라도 직접 대면 면담을 할 수 있게 하겠다는 점과 또 온라인을 통한 청원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것이 관련된 공약으로 보입니다. 이는 어떤 문제의식에서 나온 공약이며 또한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예정이신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문제의식은 이게 조직이 큰 경우일수록 조직의 장이 현장의 소리를 거의 못 듣고 현장과 동떨어진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조직에서 소통이 잘 되게 하려면 이 장이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장이 얘기하는 건 별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왜냐하면 이미 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공문이나 회의를 통해서 이미 수없이 전달이 돼가지고 굳이 얘기를 안 해도 다 알고 있는 거라서 듣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총장 오피스 아워는 이게 이 총장님도 워낙 바쁘다 보니까 이게 만나다 그러면 뭐 약속 잡으면 한 달 후, 두 달 후, 세 달 후 벌써 문제가 다 뭐 헝클어지고 나서 만나게 될 일이 많다 보니까 급한 분들은 미리 아주 급하면 5분이라도 미리 만나야 되니까 그래서 아예 총장 오피스를 만들어서 일주일에 뭐 한 2시간 정도는 딱 정해놓고 수요일 오후 뭐 3시부터 5시까지 딱 정해놓고 일반 교수님들 뭐 학우 학생들 직원들 뭐 전부 다 와서 그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다는 뭐 그런 생각이고, 또 하나 온라인 청원 시스템은 또 이제 캠퍼스가 다르거나 뭐 멀리 있거나 이런 분들 시간이 없어 와서 기다리기도 어려우니까 아예 온라인으로 그런 거를 해서 보내면 내가 또 보고 온라인으로 그걸 또 일주일 내에 꼭 회신을 해주도록 이제 아예 시간을 정해둘라 그래요. 총장 오피스아워나 혹은 이 청원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뭐 현재 뭐 문재인 정부에서 하는 그런 것들도 많이 생각이 나게끔 하는데요. 아마 이러한 뭐 공약들이 좀 실현이 된다면은 또 총학생이든 뭐 학생 입장에서든 굉장히 긍정적인 공약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두 번째 질문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 관련된 질문입니다. 수강 희망 과목에 배정한 점수에 따라 수강 우선순위가 주어지는 비딩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공약이 있습니다. 해당 공약이 어떠한 문제의식에서 나온 공약이며 또 어떠한 효과를 기대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수강 신청하느라고 너무 힘들어서 0.1초 만에 신청이 끝나버리니까 다들 꼭 들어야 되는 과목을 못 듣고 졸업을 못 한다는 등 뭐 온갖 이게 이제 그 불만들이 많아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을 했고, 각 개인에게 수강 신청할 때 점수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1학년, 2학년한테는 1000점까지 주고 3학년, 4학년은 졸업을 해야 되니까 긴급하게 들을 과목이 많을 것 같으니까 1500점을 줘서, 그래서 본인이 각 과목보다 반드시 들어야 되는 과목이면 뭐 500점을 거기다가 비딩을 하는 거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과목은 뭐 10점, 20점만 해가지고, 그래서 본인이 중요한 과목에 따라 사람마다 중요한 과목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반드시 자기가 들어야 되는 과목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거죠. 다만 이거는 학생 수가 너무 적으면 별로 의미가 없고, 학생 수가 많은 경우에는 이게 확실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큰 단과 대학들은 하면은 아주 크게 도움이 될 걸로 봅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간 관련 질문입니다. 올해 고려대학교에서도 공간과 관련한 이슈가 참 많았고 또 SK미래관 관련해서도 좀 이슈가 있었는데 관련한 공약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미래관 활용 방안을 재검토하여 문과대학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과 학생회관과 애기능 학생회관을 리모델링 하겠다는 공약이 있습니다. SK미래관의 경우 어떤 식으로 활용 방안을 재조정하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과 학생회관 및 애기능 학생회관 리모델링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실 예정이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문과대는 지금 학생분들하고 교수님들 모두가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지금 그 수업도 하고 있고 연구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한쪽 수업 듣고 그 다음에 수업 들으러 가려면 너무 10분 동안 이동하기에는 너무 이제 거리가 멀어서, 그래서 지금 SK미래관 자리는 원래 문과대 강의를 많이 하던 육강당이라는 그 큰 강당이 있던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이고, 또 과거 SK그룹에서 문과대 건물을 지으라고 기부 건물 준 적도 있었고, 또 문과대하고 제일 가까워서 지금 당장 강의실, 연구실, 학생 자치 공간이 없는 문과대가 사용을 하게 되면은 아마 가장 이
이상적일 테고 또 여러 또 지금 현재 그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여러 가지 용도도 뭐 크게 어긋나지 않게 서로 좋아하는 방향으로 하게 되면 뭐 그 용도에도 어울리면서 또 문과대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게 가능하다고 봐요. 그게 또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인권 관련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형 전기차 등을 도입하여 장애 학생 전용 교내 셔틀을 운영하고 또 모든 건물을 배리어 프리하게 하겠다는 공약이 있습니다. 이는 어떠한 문제의식에서 나온 공약이며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하실 예정이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뭐 전공의 노사관계를 해서 그런지 소외된 계층에 좀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장애인 학우들은 수업 시간 사이에 건물 옮겨 다니는 게 너무나 힘들어서 이게 뭐 시간에 하염없이 걸려서 아주 불편을 많이 호소하고 있어서 저는 조그만 전용 소형 전기차를 가져와서 그 장애인들이 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그걸 좀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아요. 이걸 지금 모든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되고 접근성이 좋도록 계단도 개선해야 되고 하는데 뭐 지금 장애인 얘기가 나왔지만 외국인들도 뭐 또 비슷한 또 다른 애로사항이 아주 많아서 그래서 저는 총장이 되면 장애인, 외국인 이렇게 좀 도움이 필요한 이런 계층하고는 좀 정기적인 간담회를 가져서 그걸 체크를 해 나가고 어떻게 하는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경영이나 행정을 하는 스타일이 밑에서부터 얘기를 들어서 진행을 하는 이런 스타일로 쭉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 캠퍼스 총학생회 질문에 대한 답변 들으셨습니다. 다음은 세종 캠퍼스 총학생회가 준비한 질문입니다. 네, 본 특별방송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려대학교 교육방송국 KBS와 서울 캠퍼스 총학생회, 세종 캠퍼스 총학생회 또 일반대학원 총학생회가 함께 주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 캠퍼스 총학생회 질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대신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까지 세종 캠퍼스의 수많은 발전 계획 방안을 역대 총장님께서 공약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후보자님이 생각하시는 이전과 다른 발전 계획,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떠한 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예, 그동안에 세종 캠퍼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주 뭐 고생도 많이 하시고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뚜렷한 목표나 비전을 딱 제시하고 한 것 같지는 않고 그때그때 그냥 최선을 다하자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예 확실한 목표를 삼아서 비수도권 1위 대학이 목표입니다. 비수도권에서는 세종 캠퍼스가 1등을 해야 되겠다. 그걸 목표로 삼아서 거기에 맞춰서 지표를 관리하고 투자를 하고 계속 한다면 모금을 하고 한다면 그 목표가 달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세종을 지금 미래형 캠퍼스의 전진기지로 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 가서 미래형 캠퍼스가 어떻게 되는지 이게 아주 IT와 융합이 된 교육을 하기에 아주 좋은 사이즈고 아주 좋은 세팅에 또 정부가 행정부가 근처에 있기 때문에 행정부도 그쪽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니까 서로 협력을 해서 하기에 아주 좋은 지금 위치에 있어서 그거를 하고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세종 캠퍼스 총학생회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대학원 총학생회가 준비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질문 대신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논문 심사비 폐지에 대하여 교수님들의 반발은 없을까요? 현실적으로 가능한 공약인가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예, 이 논문 심사비는 참 다른 나라에 없는 거의 우리나라에만 있다시피 한 아주 구시대 유물입니다. 논문 심사하고 대접받는다는 것 자체가 요즘 교수님들도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낯설어하고 그게 왜 필요한지도 잘 모르겠고 실제로 대부분 교수님들이 논문 심사료를 학생들이 뭐 7만 원, 10만 원씩 부담한다는 것 자체를 잘 모르는 교수님들도 상당수 있기 때문에 그냥 없애버리면 그럼 이게 구시대 유물이 이제 그동안에 이제는 없을 타이밍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없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개별 질문에 대한 김동훈 후보자님의 답변 들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학우분들께 본인을 한 줄로 정리해서 표현하신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제일 좋아하는 사자성어가 우문현답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이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자성어입니다. 항상 나는 그 현장 가는 걸 좋아해서 현장 가서 보고 현장에서 무슨 얘기 나오는지를 보고 거기서 소통을 해서 정책을 만들어 실행을 하면 다들 해피하고 학교가 잘 되는 걸 조직이 잘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우문현답이 저희 그 아주 모토 같은 얘기고
현장 중시하는 서번트 리더십이다. 그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대답을 끝으로 제20대 총장선거 특별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이 방송이 12월 12일에 진행될 고려대학교 총장후보자 학생 전체 투표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고려대학교에 찾아올 크고 작은 변화를 고려대학교의 주인인 학우 여러분께서 직접 선택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학우 여러분 고맙습니다.